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사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분사가 뭐냐?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 분사를 볼게요. 과거 분사는요, 영어로 pp라고 하는데요. pp가 뭐냐? 여기 먹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먹다 이건 현재형이죠. ate 먹었다 이건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eaten 이거는요, 얘는 먹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럼 나는 먹혀진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된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료의 의미도 가지는데요. 이건 어떠한 행위가 다 돼버린 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떨어진 사과를 볼게요. 사과가요, 농부가 사과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사과는 떨어졌죠. 떨어지는 행위를 사과가 지금 하는 중인 게 아니라 이미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일이 다 완료되었다라 그래서 뭐뭐 된, 이미 다 뭐뭐 해버린, 그래서 완료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는데요. 얘는 능동의 의미와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인데요. 사자긴 사자인데 어떤 사자예요? 치킨을 먹고 있는 사자. 그럼 이 사자는요, 먹다라는 행위를 자기가 하는 중인 거죠. 능동이라는 건요, 어떠한 행위를 자기가 하는 걸 의미해요. 수동은 뭐였죠? 남이 그 행위를 해서 나는 당하는 거고요. 능동은 자기가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사자가 치킨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사자가 먹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그 다음에 능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진행의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사과. 여기 봐봐요. 사과가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럼 얘는요, 떨어지는 행위를 이미 다 한 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어떠한 일이 진행 중인 거죠. 그럼 분사는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인 명사수식과 보어의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뭐 하죠? 예를 들어서 pretty girl, 예쁜 소녀, 소녀를 꾸며주죠.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예쁘다. 이건 뭐예요? 여기서 주어는 누구죠? 나죠. 나가 주어죠. 근데 pretty, 주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pretty, 예쁜 상태죠. 그래서 이 pretty는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어라 그래요. 그래서요, 분사는요, 이 명사 수식과 보어의 역할을 둘 다 합니다. 그럼 볼게요. 명사 수식을 하는 걸 볼게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둘 다 명사 수식을 하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진행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 그 다음에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봅시다. 우리는 놀라운 뉴스에 대해서 들었어. 서프라이즈는요,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surprising은요, 남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놀라는 행위를 당하는 게 아니라 놀라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요, 놀라운 뉴스, 이 놀라운 뉴스는 뭐예요? 남을 놀래키는 거잖아요. surprise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놀래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surprising은 남을 놀래키는 거죠. 놀래키는 행위를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능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뉴스를 들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일 때는요, 뭐뭐 되다 라는 뜻이죠. 뭐뭐 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케빈은 깨진 창문을 발견했어요. 그의 집에서. 그러면은요, 이건 창문이긴 창문인데 어떤 창문이에요? break가 깨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럼 broken은
창문은 지가 스스로 깨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깨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깨진 행위를 당한 거죠. 그래서 깨진 창문. 그래서 여기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 공통점은요. 놀라운 뉴스, 깨진 창문.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는요. 주격 보호가 있고요. 목적격 보호가 있어요. 주격 보호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거. I am pretty.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걸 주격 보호라 그래요. 그럼 봅시다. 현재 분사의 경우 탐 교수님의 수업은 지루하다. 그러면은요. 탐 교수님의 수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루한 상태죠. 탐 교수님의 수업은 은으로 끝났으니까 은는이가로 끝나면 뭐라고요? 주어라고요. 그러면 이 지루한 이게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격 보어죠. 그다음 과거분사의 경우를 볼게요. 학생들 탐 교수님의 수업에 있는 학생들은요. 지루함을 느낀다. 그럼 이거 보면요. 그 주어가 뭐예요? 탐 교수님의 수업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러면요. 이 주어의 상태가 뭐예요? 지루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bored는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격 보호입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boring과 bored는요. 한국어로는요. 둘 다 지루한이에요. 근데 영어로는요. 이게 bore이요. 지루하게 만들다예요. 그래서 ing가 붙으면은요. 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니까 내가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고요. bored는요. pp죠. 얘는 수동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루하게 만들어서 얘는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은요. 교수님의 수업은 지루해요. 그럼 교수님의 수업 자체가 지루함을 느끼는 주체가 아니죠. 교수님의 수업이 다른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즉, 교수님의 수업이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bored는요. 남이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학생들은요. 이 교수님의 수업의 학생들은 지루함을 느껴요. 그러면은요. 수업의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수님에 의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에 의해서 지루함을 느껴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요. 이거를 감정동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정동사가 ing, 현재 분사일 때는요. 남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고요. 감정동사가 과거분사일 때는요.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도 나오니까 뒤에서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도요. 분사가 쓰일 수 있어요. 목적격 보호는 뭐냐면요. 나는 그를 슬프게 만든다. 여기서 힘은 그를이니까 르로 끝나면 뭐죠? 이건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슬픈 상태죠. 그래서 슬픈 이게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얘는요.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볼게요. 에러는요. 봤어요. 토끼를 봤는데요. 그 토끼가 어때요? 그에게 뛰어오는 중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토끼를 르로 끝났으니까 rabbit이 목적어죠. 근데 토끼가 뭐 해요? 뛰어오는 중이죠. 그러면 토끼의 상태, 목적어의 상태가 뭐예요? 뛰어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running toward him 이거는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죠. 그 다음에 과거분사도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 있는데요. 나는 맛봤어. 닭고기를. 어떤 닭고기? 오븐에서 구워진, 오븐에서 만들어진, 오븐에서 요리된. 그럼 뭐예요? 이
나는 맛봤어 닭고기를 르로 끝났으니까 치킨이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의 상태가 어때요? 오븐에서 구워진이에요. 그래서 cooked in the oven 이거는요. 앞에 있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아 얘는 목적격 보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동명사도 ing고 분사도 ing잖아요. 그러면은요.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지루한 게임, 지루한 게임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보어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보어로 쓰일 때는요.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요. 내 아들은요.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운동장에서. 그 다음에요. 동명사는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죠. 그래서 동명사인 경우에는요. 용도를 나타내요. 수영장 이건데요. 수영장은 뭐예요? 수영을 하기 위한 용도의 웅덩이죠. 얘는요. 조심해야 돼요. 수영을 하고 있는 웅덩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뭐 하는 이거는요. 현재 분사예요. 지루한 게임 얘는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동명사는 뭐뭐 용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위한 용도의 웅덩이.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동명사가 보어로 쓰일 때는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내 꿈은요. 달리는 것이에요. 트랙에서, 올림픽, 게임에서. 그 다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이거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이 감정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보얼은요. 얘는요.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ng가 붙으면요. 현재 분사는요. 얘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oring 이러면은요. 내가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ing는요. 감정 동사의 ing는요. 내가 남이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pp는요. 과거 분사는요. 어떠한 감정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bored는요. 남이 나를 지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pp는요.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bore, 지루하게 하다. boring, 지루하게 만드는 bored, 지루함을 느끼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boring class, 지루하게 만드는 수업. bored student,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 그 다음에 tire, 피곤하게 만들다. tiring, 예를 들어서 work,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 직장인들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그 다음에 tired man,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지만 이 남자는 자기가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depress, 우울하게 하다. depressing, 우울하게 하는. depressed, 우울한.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우울하게 만드는 뉴스. 뉴스가 되게 우울한 뉴스야. 어디서 화재가 났다, 재난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우울한 뉴스예요. 이 뉴스는 다른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depressed, man,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뉴스를 봤는데 사고가 났대요. 근데 그 사고가 나의 가족의 사고예요. 그럼 굉장히 우울하겠죠. 그래서 우울함을 느끼는 남자. 그래서 이 depressing은요. 우울하게 만드는 거고요. depressed는 자기가 우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다음 interest는요. 재미를 느끼게 하다예요. 그래서 interesting, 재미있게 하는. 예를 들어서 interesting book, 재밌는 책. interested reader.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재미를 느끼는 독자. embarrass, 당황스럽게 하다. embarrassing, 예를 들어서
embarrassing situation. 당황스럽게 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많은데 방귀를 꼈어요. 그러면은요. embarrassed man. 이 남자가 방귀를 뀌면은요. 이 상황이 남자를 당황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다른 사람을 당황하도록 만드는 거고 이 남자는 자기가 당황함을 느끼는 거예요. excite, 흥미를 갖게 하다. exciting, 뭐 예를 들어서 exciting, 뭐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롤러코스터는 다른 사람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excited people. 롤러코스터를 사람들이 타면 이 흥미를 사람들은요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please 기쁘게 하다, pleasing 기쁘게 하는 뭐 뉴스. 그 다음 pleased student.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학생이 서울대에 지원을 했는데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그럼 합격했다는 뉴스는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은 자기가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confuse, 혼란스럽게 하다. 그 다음 confusing, 혼란스럽게 하는, confused, 혼란스러운. 그럼 이거 봅시다. 예를 들어서 confusing question.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줘요. 그러면은요, 이 문제는요, 다른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고 혼란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surprise, 놀라게 하다. 뭐 예를 들어서 surprising 이러면 놀라운. surprising party. surprised, 뭐 girl. 어떤 소녀를 위해서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 파티는 이 다른 소녀를,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소녀는 그 놀란 감정을 직접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satisfy, 만족시키다. 뭐 satisfying results, satisfy students.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월말고사를 봐요. 근데 월말고사 점수가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요, 이 점수 결과는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satisfying 이러면은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학생들을,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고요. satisfied student 이러면은요, 학생들이 이 결과에 의해서 만족감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disappoint, 실망시키다. 이거는 반대로 disappointing results, disappointed student.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월말고사 점수가 막 60점, 60점, 60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점수는 그러니까 그 점수는 그 학생을 실망시키는 거죠. 점수가 실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학생을 실망시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은 실망감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요.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요. 분사가 나올 수 있어요. ing가 나오거나 pp가 나올 수 있어요. ing가 나오는 경우는요. 이 명사와 분사 간의 관계가 능동인 거예요. 그래서요. 뭐뭐 한 채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진행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 아까 ing는 진행, pp는 완료라고 했죠. 그녀는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한국어로는 사실 얘가 왜 능동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얘를 진행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녀의 머리를 끄덕이는 채로. 이 여자애는 뭐예요? 머리를 이거 사람입니다. 머리를 끄덕끄덕 이렇게 앞뒤로 위아래로 끄덕끄덕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요. 머리를 끄덕이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ing를 쓰는 거고요. 또 능동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난 달리고 있었어. 뭐 한 채로? 사자가 나를 따라오는 채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with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ing가 나오면요. 반드시 with 다음에 명사와 그 뒤에 ing의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사자는요. 사자가 다른 사람한테 쫓기는 게 아니라 사자가 나를 쫓고 있는 중이죠. 그럼 얘는요. 사자하고 쫓다 간의 관계는 능동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명사와 ing 간의 관계가 능동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 with 다음에 명사 과거 분사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게 뭐예요? 명사와 과거 분사 간의 관계가 수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뭐뭐 된 채로 그 다음에 여기 하는 동안이 아니라 이미 뭐뭐 된 이라는 뜻이에요. 얘는요. 완료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는 동안이 아니라 뭐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뭐뭐 된 채로라는 뜻입니다. 그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 눈이 감긴 채로. 그럼 눈은요. 스스로 감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는 거죠. 그럼 눈 입장에는 감겨진 거니까 수동이죠. 그리고 완료의 의미도 같죠. 눈을 감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눈을 다 감았어요. 이미 눈을 다 감은 거예요. 눈을 감은 행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완료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with 명사 분사는요.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동시동작을 나타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with하고 명사와 ing 간의 관계, with와 명사와 과거분사 간의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진행이라고 그랬고 얘는 완료라 그랬죠. 근데 with 명사 분사의 형태가 동시동작을 나타낸다는 건 이 안에 명사와 ing, 이 안에 명사와 pp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 문장 속에서 with her head nodding, with his eyes closed 구는 단어가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가 전체 문장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녀는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를 끄덕이는 채로. 그래서 얘는요. with 명사 분사는요. 뭐뭐 하는 채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얘를 해석해보면요. 그녀가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 그녀는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다 라는 뜻과 같아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 눈을 감은 채로. 그가 소파에서 잘 때 그는 눈을 감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동사를 형용사로 고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g 혹은 pp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 ing나 pp 대신에 진짜 형용사가 나와도 되죠. 그러기 때문에 with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 구가 나와도 되는데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라고 해요. 전명구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형용사가 나와도 되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전명구가 나와도 됩니다. 자, 봅시다. 나는요. 잘 수 있어요. 내 눈을 뜬 채로. 그러면요. open, 뜬 이거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나는 싫어. 그녀가 입에 음식을 가득 찬 채로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full 이것도 형용사죠. 그 다음에요. 그는 길을 걸었어. 그의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이거는 뭐예요? 전치사가 있고요. 명사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뭐라 그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라 그랬죠.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with his hand 얘는 명사고요. 얘는 전명구예요. 전명구는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랑 다름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뭐가 있죠? 진짜 형용사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명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g 현재 분사가 나와도 되고요. pp 과거 분사가 나와도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